네, 이번에는 K리그 경기를 미리 만나보는 내 멋대로 프리뷰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두 분의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수원 전북전에서 수원의 승리. 그리고 FA컵 서울과 성남의 경기는 서울의 승리로 전문가 예상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분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황금축구와 내 멋대로 프리뷰 역사상 이렇게 전 경기 두 분이 모두 실패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작가님도 놀라셨어요 지금. 잘 표정 봐봐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두 경기밖에 안 돼서요? 아니 서울과 성남은 120분 동안 두 팀 다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네. 우리도 한 골도 못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언제까지? 언제까지 안 넣을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네, 제 변호사랑 얘기해요. 지금 2주 연속으로 모든 경기를 틀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송이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거의 이 시간이면 거의 그러니까요. 뭐 방출이죠, 방출. 네. 방출. 네. 그럼 개편 앞두고 자기는 다음 시즌에 봐요. 그러고 나를 방출 막 이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뭐 그래요. 두 경기였고 뭐 그만큼 좀 치열한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내 멋대로 프리뷰가 오늘 마지막 최종 라운드 경기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경기는 다 맞추는 걸로 두 분 다. 어때요? 네.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스토야노비치 같은 느낌으로 오늘 한번 그러니까 가보도록 오늘 으쌰으쌰 네. 파이팅을 해봅시다. 에베톤 선수도 얘기해주시고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느낌이 저는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네. 안 돼요. 네, 안 되고요. 두 분 또 분발 더욱더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2014 K리그 클래식 최종 라운드로 꾸미는 내 멋대로 프리뷰. 네, 오늘도 역시 예측을 해볼 텐데요. 언제나처럼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경기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It was the first snow of the season. I can almost see you breathing. FA컵 우승 트로피에 만족할 수 없는 성남이 부산을 상대로 마지막 승점 3점 사냥에 나섭니다. 산천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지는 2014년 마지막 승부. 김현애 기자는 성남의 승리, 송희연은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미 잔류를 확정한 부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절박함에서는 성남이 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송희연은 무승부를 선택을 했네요. 네, 부산이 워낙에 기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부산이 제 실력을 좀 발휘할 걸로 보여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FA컵 여파 때문에 우승한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좀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승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성남이 나태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김동희 선수 인터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두 개 중에 FA컵과 잔류 중에 뭘 택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정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만큼 FA컵 우승만큼이나 지금 잔류가 간절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FA컵 우승하면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분위기에서라면 충분히 해볼만하고 특히 이제 부산은 이미 잔류를 확정 지었다는 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부산으로서는 뭐 전력을 100%다 가동하지는 않고 조금 더 어린 선수들한테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역시나 좀 더 간절함에서 앞서는 성남이 성남이 안방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성남의 제파로프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참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 시즌 성남이 잔류를 한다고 해도 제파로프 선수 좀 다음 시즌에 성남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일단 롤러코스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시즌 초반에 박종환 감독은 제파로프를 보면서 선수도 아니다. 거의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요. 할 정도로 정말 그런 트레저를 받았어요. 거의 황금축구에서 송영주 위원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중용이 되는 모습이었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약간 그쵸. 저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였는데 근데 문제는 저 성남 같은 경우도 제파로프를 이제 잡고 싶겠죠. 하지만 네. 몸값이 너무 비싸요, 이 선수가. 그래서 성남 같은 시민구단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파로프 한 명의 몸값이라면 국내에 좀 준수한 선수 한 뭐 두세 명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몸값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성남이 내년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제파로프도 잔류의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제파로프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파로프의 연봉이라면 시즌 내내 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즌 내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제파로프를 보내고 그 연봉으로 두세 명의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는 아마도 신문선 사장이라든가 김학범 감독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궁금한 게 제파로프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외국인 순위 3위죠. 지금 10억이 넘는 네. 수준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파로프가 아마도 성남에서 이제 떠날 가능성이 크고 몰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몰리나는 근데, 1위니까요. 네, 근데 제파로프가 또 약간은 마음에 걸리는 게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더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내려고 하면은 이적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남으로서는 고민이 많이 되겠죠. 이 선수를 1년 더 데리고 가느냐. 그러기에는 연봉 부분도 있고 이제 나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과 부산 마지막까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팀이 어디가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두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I listen to the sirens as they sing me back to sleep. I pray that no one seriously hurt. 하위 스플릿 1위를 확정지은 전남이 인천과의 마지막 일전을 준비합니다. 과연 전남은 인천을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김현애, 송영주 두 분 모두 전남의 승리를 점쳤네요. 네, 인천에게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했는데 두 분이 전남의 승리를 선택하셨네요. 네, 전남이 이제 지난 경기에서 뭐 스테보 선수와 함께 이제 레안드리 선수도 이제 골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좀 더 공격적으로 더 강한 면모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하석주 감독에게 또 마지막 경기죠. 네. 그래서 전남이 이제 이 하석주 감독에게 마지막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전남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테보 선수를 앞세운 공격력에서 우위에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석주 감독의 마지막 경기이자 경기 끝나고 나서는 노상락 감독이 취임을 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남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남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에 하석주 감독이 아니라 노상래 감독 체제로 가게 된다고요. 과거의 K리그 르네상스 시절이죠. 뭐 1999년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뭐 안정환 선수라던가 뭐 이동국 뭐 그다음에 뭐 고종수 이런 선수들이 전국적인 스타였잖아요. 네. 그런데 전남 광양 전용구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환호를 지를 때가 언제냐? 노상래 선수가 몸을 풀 때였어요. 그만큼 노상래 선수는 이 지역에서 최고의 스타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석주 감독이 비록 팀을 떠나기는 하지만 노상래 지금 수석 코치가 굉장히 그런 뭐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팀을 잘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남 쪽에서는 2년 재계약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석주 감독이 가족과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네. 하면서 이제 고사를 했는데 노상래 이제 신인 감독은 공격수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K리그 신인왕과 득점왕을 모두 차지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시즌에 전남이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서울이 공격을 제일 잘해요. 서울은 그전까지 공격을 엄청 잘했죠. 최우수 감독이 있는데. 포항도 그렇게 하면 엄청 잘해야죠. 근데 요새 들어서 추세를 보면은 오히려 공격수 출신 감독들이 더 수비적인 경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많아졌죠. 왜냐하면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격수들의 습성상 공격수들은 워낙에 많은 골을 요구합니다. 선수들에게도 이제 감독들이요. 그런 장면이 많으니까 아마도 좀 더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석주 감독의 퇴장이 아쉽긴 하지만 또 새롭게 변모할 전남의 모습이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멋대로 프리뷰 이번에는 일요일에 있을 상위 스플릿의 경기를 만나보시죠. Here it goes, and this won't take long. Just let me dedicate a song to a girl who turned this boy to stone.
제주와 서울이 리그 최종전에서 만났습니다. 2014 시즌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승리와 함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울 팀은 어디일까요? 김 기자 무승부, 송미연은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제주로서는 서울에게 빚을 갚아야 할 게 많잖아요. 하지만 두 분 예상에서는 제주의 승리는 없네요. 일단 제주는 뭐 순위와 상관없이 아마 이 경기를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서울을 상대로 정말 이긴 적이 없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징크스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제주가 좋은 경기를 하겠지만 좀 승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해서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똑같아요. 박경훈 감독이 제주 감독 부임한 게 2010년 9월인데 그 이후에 서울을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도 20경기 동안 서울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워낙에 이제 서울을 상대로 좀 약한 면모를 보이니까 제주로서는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로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 소위 얘기해서 서울극장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경기는 제주가 주도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서울이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팀 모두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득점이 굉장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0대 0이라던가 뭐 한 팀이 승리를 한다면 뭐 1대 0 이 정도의 좀 승부를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 기자가 무승부, 송현이 서울의 승리를 점치셨네요. 제주가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시즌 끝나기 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마케팅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제주가 이제 지역 관련해서 네.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인해서 지역민과 유대감을 굉장히 단단하게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대통령 표창상인가요? 대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 이제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성적은 원하는 성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마케팅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낸 성과를 낸 한 시즌이 됐습니다. 제주가 굉장히 좀 관중몰이가 쉽지 않은 게 이 경기장이 서귀포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가 주로 이제 관광지로 좀 많이 유명하고 네. 이제 그 지역민들은 좀 그 제주시에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네네. 서귀포까지는 이동 수단도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뭐 한 시간 정도 이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민의 사랑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구단이었고 처음에 정착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중들이 많이 오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역 밀착 마케팅도 많이 하고 해서 그리고 특히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선수가 예를 들어 무슨 빵 2,000개를 쏜다 막 이런 네. 식의 좀 그런 이벤트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제주 도민들에게 전체적인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구단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죠. 네. 드디어 2014 시즌 황금축구와 네모대를 프리뷰의 진짜 마지막 경기 순서가 왔습니다. 대미를 장식할 경기는 어디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It was intended. The sunrise over smokestacks in the Midwest. The beauty of this abandoned factory. 황선홍과 서정환, 두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들이 펼치는 지략 대결이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포항과 수원의 경기. 김현애 기자는 수원의 승리를, 송희연은 포항의 승리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네 멋대로 프리뷰 마지막 예측답게 두 분 화끈하게 갈렸네요, 예측이. 네, 포항과 수원의 경기였죠. 저는 이제 포항의 승리, 김현애 기자는 수원의 승리를 예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포항이 마지막 일종의 미는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포항으로서도 여러모로 어려운 시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즌 전체적인 면을 그렸을 때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이 서정원 감독이 그동안 기회를 주지 않았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포항이 홈에서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수원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포항이 올 시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도 그쵸,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그 승리는 2위로 확정이 됐죠. 하지만
이제 산토스 선수한테 득점왕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선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수비만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산토스를 앞세운 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송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정원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최정예 멤버보다는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스쿼드를 좀 구성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도는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보다는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K리그 클래식이 2위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마지막 경기에 에너지를 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수원이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2위를 차지했지만은 다음 시즌에도 긴축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하면서 새로 선수를 영입하는데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정원 감독으로서는 마지막 경기에서 그동안 기회를 주지 않았던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다음 시즌의 구상을 이미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더 무섭죠. 왜냐하면 그동안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정말 도끼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내년 시즌이 잘 이어지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런 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선수들, 경험 없는 선수들이 한 시즌을 오래 뛰면 분명히 그런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한두 경기에서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수원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네.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포항과 수원전에 정말 화끈한 명승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프리뷰 최종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최종전 성남과 부산의 경기, 김현애 기자가 성남의 승리, 송 의원은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전남 인천전은 전남의 승리로 의견이 일치했고요. 제주 서울 경기는 김 기자 무승부, 송 의원이 서울의 승리를 점쳤네요. 포항 수원 경기 역시 김 기자 수원의 승리, 송 의원이 포항의 승리로 예측하면서 의견이 갈렸습니다.